XSFM입니다. I, D, W, K. 유승균 PD입니다. 브라질의 정치학자 올리버 스토인켈은 전염병 방역을 일부 혹은 전부 포기해버린 정치 지도자가 있는 국가들을 일컬어 타조 동맹이라고 불렀습니다. 왜 이런 이름이 붙었는지, 어쩌다 그런 선택을 하게 된 것인지 이번 주에 미나문구에서 알아봅니다. 2020년 5월 두 번째 목요일에 그것은 알기 싫답니다. 윤세민 에디터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윤세민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이번 주에 오래간만에 미나문구를 하겠습니다. 어쩌다 이렇게 오랜만이 되었죠? 2달 만이에요? 딱 2달 된 것 같은데? 그러게요. 그죠? 왜 홀대하시는 거죠? 홀대 아니에요. 그게 정말 제가 김미나의 사생활을 김미나 내지 꼬마보다 더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해요. 네. 그동안 선거 특수가 어떠냐면요. 그 시사업계에서 공천을 받으려고 방송에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공천을 받으려고 팟캐스트에 나오는 사람도 많아요. 물론 그렇죠. 그 사람들은 어디 가서 패널 인사할 때 안녕하세요 공천 주세요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대신 공천을 받아서 없어져 있거나 아니면 자신이 공천을 못 받았다는 사실에 낙심하여 잠시 안 나와요. 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싹 사라져요. 그리고 김미나 같이 그냥 가만히 있는 사람들에게 콜이 엄청 옵니다. 안 그래도 시사장사 잘 되는 때잖아요. 선거 네. 때. 그래서 한 주에 최소 10회, 14회, 15회 이렇게 막 방송 출연하고 했던 것 같더라고요. 한 주에 막 15회 이렇게요? 근데 문제는 이제 그 공천 희망하는 그 패널들은 네. 그냥 주머니에 손 찔러놓고 아무것도 안 하다가 그냥 가서 읽어요. 대본에 써 있는 거. 그렇죠. 근데 김미나는 지가 대본을 써오잖아요. 네. 남들이 안 하는 얘기를. 그래서 그거 준비하느라 죽을 것 같더라고요. 네, 오늘도 이따 보실 텐데, 이상 증세가 보이고 있어요. 살이 좀 빠지고 피부가 좋아졌을 거예요. 이따 에디터가 볼 거예요. 사실은 봤고요. 저희들은 지금 미나문구를 끝내고 녹음을 하고 있는데요, 인트로를. 못 본 척 하려고 그랬는데. 그래요? 라고 하려고 그랬는데. 딱 티나잖아, 그러면. 김미나의 신변 이상설을 제가 제기한다. 네. 방송을 너무 많이 하면 안 됩니다. 일을 많이 해서인가 아니면 갑자기 돈을 많이 벌어서인가? 둘 다일 거예요. 근데 본인은 이제 본인대로 이제 총선이 끝났으니까 떨어진 사람들 우두도 나온다. 지금 낙선하신 분들 TV에나 라디오에 고정 패널로 많이 나오고 있고 프로그램 진행도 하고 막 그래요. 네. 근데 여전히 그렇게 바뀐 다음에 패널은 김미나 그대로인 경우가 너무 많아요. 네. 정관용 씨 압제에 시달리고 있는 김미나 시사 아저씨 잘 오랜만에 모시겠고요. 네. 왜냐면 우리들은 바쁘지 않은 순서대로 쓴다. 이런 원칙이 좀 있기 때문에. 네. 하지만 이제 그동안 있던 일들을 좀 한꺼번에 좀 정리를 해보고 앞으로의 전망을 이 빨갱이의 시선에서 들어보는 그런 의미가 있죠. 언제나 네. 미나문구는. 네. 돌고 돌아 빨갱이. 그렇습니다. 잠시 후에 이번 주 목요일과 금요일 미나문구로 만나보시고요. 그것은 하기 싫다는 액세스몰 유명기기 섹션, 이달의 PC로 만나는 컴스테이션, 독일산 맥주효모로 만든 데일리라이트 맥주효모. 이런 걸 읽어요. 제가 광고 있는데. 피터팬 컴플렉스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XSFM입니다. Bluetooth, headphone, Monster, Sony, Zabra, wireless. Join the freedom. Access Mall. 다 지나갈 거야. 밴드 피터팬 컴플렉스의 신곡 다 모두 그냥 유튜브와 모든 음원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모두 사라질 거야. 다 그냥 지워질 거야. 다 지금까지 피터팬 컴플렉스의 신곡 다 모두 그냥이었습니다. 유튜브와 모든 음원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지나갈 거야. 특별한 새 광고가 들어왔습니다. 독특합니다. 그 아실 사상 두 번째 뮤지션의 싱글 앨범은 첫 번째군요. 그때는 EP였을 거예요. 아마. 그렇죠. 제 기억이 맞다면 저희가 XSFM을 창사하기 전에 2013년에 모 아이돌 그룹에 이름 말하면 안 되나요? 기억이 안 나요. 써니힐. 사이프레스 1이 아니고. 네.
아, 써니힐에 이어서. 써니힐이 맞죠? 그런 것 같아요. 현재는 일본에서 활동하고 있네요. 아, 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분들을 광고하는 게 아닙니다. 네. 저희가 광고하는 분은 아까도 말씀드린 피터팬 컴플렉스. 굳이 그 업력으로 따지자면 써니힐보다는 사이프러스 힐에 좀 더 가까운. 아, 그렇죠. 네. 데뷔가 아주 이르거든요. 데뷔가 UMC보다 빨라요. 그 아실 사상 첫 뮤지션의 싱글 앨범 발매 광고입니다. 그렇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인디밴드 1세대이자 국내 인디계의 산 증인 1인칭 주인공 시점으로 데뷔를 치른 지 어느덧 18년, 2002년에 데뷔를 했군요. 제가 2005년에 1집이 나왔거든요. 물론 물론 피터팬 컴플렉스도 그 전에 이제 신초동대의 클럽가에서 좀 알려져 있던 이름이긴 했는데, 네. 1집 내는 걸 보통 이제 데뷔로 치잖아요. 네. 예. 저보다도 빠른 뮤지션 요즘 하지 않은데. 제가 클럽 합법화 공연을 갔던 게 98년도로 기억하거든요. 중학교 2학년 때 제가. 그죠. 저는 그 전까지 불법 시설에서 공연을 하고 있었죠. 그렇죠. 이 네. 피터팬 컴플렉스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야 2002년쯤에 싱글이 나오죠. 네, 맞아요. 게다가 또 다른 지금까지도 음악 활동을 하고 있는 이 장르의 아티스트들이 덜어 있는데, 네. 그런 아티스트들은 의뢰 나이를 먹으면 많은 아티스트들이 그러하듯이, 물론 많은 고민을 통해서 음악을 내놓는데, 음악이, 이 사람 음악이다. 라고 알 수 있는 음악을 해요. 근데 피터팬 컴플렉스는 안 그러다가, 네. 호되게 깨졌어요. 깨졌어요? 그러니까 고정 팬들이, 원래 하던 음악을 좀 해라, 라는. 아무래도 고정 팬들은 같이 늙어가는 처지니까. 인디밴드들은 특히 더 그렇죠. 아는 아티스트의 아는 음악을 듣고 싶거든요. 네. 예. 근데 계속 실험하다가 고생하고 있어요, 이 팀은. 데뷔를 치른 지 어느덧 18년 인고의 세월을 견디며 국내 최정상 인디밴드로서의 입지를 다져와서 탑밴드2에도 나갔었죠. 피터팬 컴플렉스의 새 싱글 다 모두 그냥이 발매되었습니다. 사실 탑밴드는 그 출연팀들을 거의 다 알고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고 있으면 되게 슬픈 프로그램이었어요. 왜 이 팀을 모르는 척하지? 나중에는 모른 척 안 했어요. 그냥 니네가 왜 나와 막 이랬어요. 그렇잖아요. 피터팬 컴플렉스가 왜 나와? 피아 나오고 막 그랬잖아요. 피터팬 컴플렉스는 우리한테 돈이나 주면 되지. 이 정상급 팀이. 내기에도 천장치 나왔었고 막. 네. 네. 수식어가 너무 거창했나 모르겠습니다만 존경받아 마땅한 밴드지요. 네. 이 수식어는 요파 씨에 비하면 매우 검소한 수식어입니다. 아, 네. 유면상 PD는 별 더 심한 소리를 많이 했었어요. 네. 여파시에서는. 여튼 5월 6일 뉴스와 다 모두 그냥 두 트랙이 담긴 싱글이 나왔습니다. 그쵸. 광고 음원에서 약간 맛을 보여드렸지만 매우 쓸쓸하고 감상적이고 자주적인 느낌의 곡입니다. 향후 한 달간 여러분들은 그 아실에서 저희가 허락을 깔끔하게 받은 네. 피터팬 컴플렉스의 노래들을 배경으로 들으실 수 있어요. 그 아예 BGM이 전부 다 피터팬 컴플렉스로 나가는 거예요? 잠시 후에 기대하세요. 너무 안 어울려. 이달에는 성가비 부르지 말아야겠어. 성가비 코너에 피터팬 컴플렉스 노래 쓰고 싶지 않아요. 뮤지션 여러분, 이런 광고가 가능합니다. 그럼요. 당신도 네. 김민아의 배경이 될 수 있다. 좋은 미끼 상품이 맞나? 원하시는 게스트를 집으시면 스포츠 에이전시예요. 네. 슬픔과 절망에 관한 분위기를 풍기는 듯 하지만 가사는 극복과 치유에 관해 이야기합니다. 네. 모든 음원 사이트와 유튜브를 통해서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옛날하고 달라요. 유튜브를 통해서 감상하시는 것도 적극 권장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피터팬 컴플렉스의 신곡 다 모두 그냥을 기억해주세요. 광고를 들으셨다고 해서 내가 피지컬을 사야지 하고 달려가실 필요 없습니다. 네. 노래를 많이 들어주시면 그게 소비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냥 계시면 좀 이따 나옵니다. 그럼요. 가만히 계셔보세요. 양산평 시사평론 민하문구 어울리는지와 무관하게 피터팬 컴플렉스의 새 싱글을 배경으로 김민아 씨가 나타났어요. 어서 오세요. 왜죠? 저희는 좀 전에 설명드렸습니다. 이달에는 그 모든 게스트들이 싫어도 피터팬 컴플렉스의 음악에 맞춰서 나와야 됩니다. 아, 그래요? 네. 또 뭐가 있는 거요, 또? 피터팬 컴플렉스 광고하거든요. 아, 네. 그럼 좀 락으로 좀 해주지, 뭐, 피아노 뚱땅뚱땅. 광의의 락이에요. 네, 보수적이긴. 네. 예. 아니, 근데, 피아노 뚱땅뚱땅, 이거는. 네.
못됐다. 아니 내가 죽은 것 같잖아요. 김민아 씨를 기립니다. 뭐, 그래서 말인데 좋은 김민아는 죽은 김민아뿐. 이런 분위기로. 스타쉽 트루퍼스 생각나네요. 모든 좋은 김민아는 죽은 김민아다. 국화꽃 한 송이와 시작해야 될 것 같은 이런 분위기. 김민아가 죽을지 모릅니다. 네. 그간 어떻게 지내셨냐고 물어봐야 되는데, 왜냐면 하도 오랜만에 나왔으니까. 네. 저 어떻게 지냈는지 제가 알고 있거든요. 네. 김민아 자체가 미디어 공해가 되어가고 있는 세상이에요. 그 정도의 미디어 공해가 되고 있어요. 일이 너무 많으셔서. 교황만큼 나오고 있어요. 네. 그래요? 방송에. 교황만큼? 많이 나오잖아. 사람들 전혀 모르던데. 이렇게 많이 나오는 사람이 없어요. 시사종원. 예. 요새 나한테 뭐 하냐고 물어보던데요. 뭐 하길래, 어디서 뭐 하길래 이렇게 잠잠하냐. 그 일주일간 일주일에 10일 정도 일하는 김민아 시사 아저씨를 부르기가 좀 어려워졌다. 네, 상대적으로 우리가. 그래서 오늘 길게 좀 떠들어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요? 네. 뭐 길게 할 것도 없어요. 그건 그래요. 네. 마치 타조가 머리를 받고 있는 듯한 피터팬 컴플렉스 음악과 함께 김민아 씨 코너를 시작했어요. 그동안 하던 얘기를 좀 종합해서 하려고 그래요. 사실은 관공서뿐 아니라 공기관뿐만 아니라 그냥 모든 동네 업체들 1층 노동하시는 자영업자들 포함해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루하루 바뀌어가는 걸 보면서 플랜을 새로 짜는 게 좀 피곤하거든요. 우리들도 모두 그러고 있어요. 네. 저도 사실은 그래요. 원래 이제 잠잠해지면 뭘 해볼까 하고 이제 저 회사가 준비하던 게 있었는데 그냥 다 쏙 들어갔어요. 지금 지난 주말 기점으로. 앞으로 아무리 생각해도 한 2년간은 그 XSFM은 공개 방송도 못할 것 같아요. 네. 불가능하지 않나 싶어요? 클럽을 이렇게 많이들 가시고. 클럽을 태어나서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데 다들 클럽에 가서 뭘 하는 거죠? 저는 클럽에 돈을 내고 들어가 본 적이 없습니다. 돈을 줄 때만 갔습니다. 그래서 플로어에는 가본 적이 없고 언제나 대기실과 스테이지에만 있어 봤어요. 그래서 클럽을 간다는 게 무슨 즐거움인지 몰라요. 돈을 버는 걸 제외하고는. 근데 이번에 좀 많이 알게 된 거죠. 사람들의 스트레스를 관리해주거나 관리해줄 정신적인 문제들이 많은데 그 중에는 클럽 가는 것도 있나 보다. 네. 클럽은 잘 모르는데 계속 드는 생각은 뭐 클럽도 클럽이지만 이번에 예를 들면은 감염 경로가 이제 확인되는 사람이 클럽에 가서 그 클럽에서 이제 다량으로 이제 감염이 됐다. 이런 거면 그렇구나 하는데 사실 이제 방역 당국의 생각은 그게 아닌 거잖아요. 원래도 이제 지역사회 감염이 이렇게 아름아름이라고 하면 안 되지. 조금씩 이제 퍼지고 있었는데 네. 그게 이제 이태원에 한 방울 딱 떨어지는 바람에 빵 터졌다. 그러니까 이게 이태원에 가기 전까지의 어떤 경로는 네. 이 이른바 이제 용인 66번 환자가 아닐 수 있다. 그 전에 이미 이제 뭔가 있었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니까 매일매일 이제 신규 확진자는 몇 명이고 뭐 이런 걸 계속 발표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게 뭐 아닐 수도 있는 거죠, 사실. 그러니까 더 많이 있을 수 있는 거고. 지금부터 더 많은 검사를 진행을 해보면 코로나19의 항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발견해낼 가능성은 매우 높거든요. 저도 걸렸을 수도 있어요. 네. 걸리고 지나갔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지나갔을 수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모든 건 뭐 공식 통계에 따라서 이런 경우는 하는 거죠. 예를 그렇습니다. 들면 군대를 나는 안 갔다 왔지만 군대 예를 들면 더 힘든 군대를 갔다 왔다고요. 예, 뭐 방한 장갑이 김민아를 만났어요 우리가. 예, 네. 방한 장갑이 1000개가 있다고 장부에 써 있다. 그런데 세 보니까 뭐 997개고 그렇더라. 또 세보니까 996개고 다시 한번 세보니까 998개고 뭐 이렇단 말이에요. 이거 생각나시는 분들이 있겠어요. 그렇죠. 네, 그러면 공식적으로 이 공간에 방한 장갑은 몇 개가 있는 거냐? 네. 1000개가 있는 거죠. 장부에 1000개라고 써 있으니까. 슈레딩거의 방한 장갑. 네. 이게 수검표의 공허함입니다. 네. 1년에 한 번씩 개원들이 죽어나는 시기가 있었죠. 네. 단 하나의 숫자도 맞지 않는다며. 맞아요. 네. 그런 게 지금의 상황일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하지만 어쨌든 간에 다들 이제 이태원 사태에 이제 우리가 많이 이제 주목을 하고 있지만 외신들도 이태원에서의 일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한국 기사를 내보내면 잘 팔린다는 생각이 좀 드나 봐요. 네. 네. 왜냐면 워낙 이제 코로나19는 역시 한국이 이제 잘 잡는다.
이런 인식들이 이제 다들 있는데 세계 각국이 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네. 그래서 이 한국처럼 하면 코로나19를 이겨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이제는. 다른 나라들은 저희보다 더 강경한 조치들을 하고 있지 않나요, 실제로는? 근데 그건 국가고 사람들과 미디어의 생각은 다를 수 있죠. 저는 저 스포츠 팟캐스트 듣잖아요, 해외에. 이제 남한이란 단어는 그냥 방역이란 단어예요. 남한이 어떻게 하더라. 네, 예. 그게 이제 이런 거죠. 지금까지 다른 나라들이 취한 이제 대책은 봉쇄 중심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어디를 사람들 못 움직이게 하고 네. 가지 말라고 하고 네. 입국을 막고 이제 그런 조치를 취하는 건데 문제는 이제 그렇게 해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길 수 있으면 모두가 이제 행복한 결론에 이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는 걸로 이제 코로나19 바이러스 자체는 뭐 막을 수 있어도 문제는 네. 그걸 장기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조건은 되지 않는다라는 거에 문제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경제적으로 타격이 오니까 계속해서 봉쇄를 하고 있으면 당연히 유통이나 물류나 이런 것들이 정지될 것이고 사람들의 소비가 또 정지될 것이고 그러다 보면 기업의 무리가 생겨서 기업의 고용이 축소될 것이고 뭐 이런 부분들이 계속 일어나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봉쇄를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는 게 불가능한 상황에 이르러서 사실 문제가 되는 건데 이 한국 같은 경우에는 봉쇄를 뭐 그들처럼 하진 않았단 말이에요. 어쨌든 우리는 네. 그래도 어느 정도 다른 나라들과 그리고 이 우리나라 내에서의 지역 간 이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자유로운 상태에서 우리의 어떤 삶이 그렇게까지 큰 제한은 받지 않는 상태에서 그들의 상황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지난주에 그 알실과 다음 주 목요일 금요일에 그 알실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어느 나라예요? 확정은 안 됐는데 늘 겁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럼 유럽입니까? 뭐 저 미국입니까? 뭐 어디? 일본입니까? 미국입니다. 미국? 네. 야. 아무튼 뭐 지난 시간에 그 프랑스하고 저 스웨덴 얘기를 들으셨는데 락다운이 안 된 경우가 더 드물다. 네. 네, 잠시 후에 기시타 씨가 많이 설명해 줄 거예요. 락다운 안 한 어떤 나라들은 왜 안 하고 있는가. 네. 네. 그래서 그런 건데, 그래서 이게 그동안은 야 이렇게 코로나19 때문에 이 글로벌 자본주의가 망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까지도 했어요. 예를 들면 빨갱이들이 두근두근했습니다. 뭐 빨갱이도 빨갱인데 누리엘 루빔입니까? 루리엘 누빈입니까? 루리앱입니까? 뭐 아무튼 어떤 뭐 누빈 분 있어요. 예, 그 닥터 둠 선생 계세요. 네. 닥터 둠 선생이 그랬습니다. 이게 뭐 어떤 사람은 코로나19가 진정되면 V자 곡선으로 경기가 회복될 거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완만한 U자 곡선이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뭐 나이키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 네. 내가 볼 때는 L자다 L자. L자면 뭐야? 한번 내려가면 안 올라온다. 올라오잖아. 이제 우리는 다시는 예전의 경제로 돌아가지 못한다. 그렇죠. 그리고 심지어 L자 아닐 수도 있다. I자일 수도 있다. 이어지는 것도 없다. 그 X축으로 이어지는 것도 없고 그냥 이제 우리의 미래는 매드맥스다. 그렇죠. 인류의 경제는 끝. 이제 금속과 휘발유만 남아있는 세상에서.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제가 빨갱이 얘기를 왜 드렸냐면은 이것이 우리를 20세기 후반부터 조여매던 대처리즘과 레이거노믹스라고 부르던 그런 시대의 끝이 아닌가. 네. 그 정도는 왔나 보다. 기대할 수는 있죠, 뭐. 누리엘 루빈이라는 이름은 네. 그렇게 생각 안 하려고 그래도 누리앱에 방금 가입한 사람 같네요. 뉴비 루리앱. 뉴비 등급이에요? 뉴비.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으면 야 이거 어떡하냐. 더 이상 그러면은 지금까지였던 지금까지의 글로벌 자본주의의 틀로는 이걸 못 이기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네. 한국이 하는 걸 보니까 야 저렇게 하면은 그래도 글로벌 자본주의라는 체제를 유지하면서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이기는 방법도 있나 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사람들이. 네. 세계 각국의 사람들이 한국의 방역의 시스템을 보면서. 그죠. 그렇게 생각할 구실들도 막 찾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세계를 구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글로벌 자본주의의 어벤져스입니다, 지금. 나쁜 뜻입니다. 김민아 씨가 저렇게 얘기하면. 지금 상황이 이게 전염병이라서 그렇지. 그러니까 네. 뭔가 문제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지금 이만큼의 성적을 거두고 있잖아요. 네. 근데 이게 전염병이 아니었으면 아마 외국에서 공무원들이 많이 왔을 거예요. 실제로 화상통화하고 있습니다. 지자체장들이나 네. 외교부나 하고. 네. 그런 역할을 우리가 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태원에서 이렇게 또 확진자 대량으로 발생하고
이것이 또 통제되지 않는 국면으로 뭐 가고 이렇게 되면은 외신들이 이제 외국인들이 역시 뭐 한국이 갖고 있는 그런 수단으로도 완벽한 바이러스 통제는 불가능한가 봐. 역시 이제 락다운인가 봐. 봉쇄인가 봐. 이렇게 이제 생각하면은 약간 또 걔는 거기든 이제 암울해지는 거죠. 왜냐면 그동안 이제 봉쇄 중심으로 해오던 국가들도 이제는 슬슬 이제 더 이상 못 버틴다 경제가 이제 슬슬 열어야 되지 않을까? 네. 그러면서 여는 방법과 여는 명분을 계속 쌓고 있거든요 지금. 외신의 심정을 이게 그 그림처럼 설명을 해주신 것 같아요. 네. 마치 그 요즘에 롯데자이언츠를 보는 롯데자이언츠 팬들처럼 외신이 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를. 잘하네. 곧 망하지 않을까? 저럴 리가 없는데. 어차피 다 안 좋을 텐데. 이런 아니요, 열패감. 그래도 좀 희망을 갖고 보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네. 온도차가 약간. 되게, 어둡게 말하면서 네. 응원하는 거예요. 그렇죠. 너희라도 희망을 보여줘. 우리나라 대통령이나 우리나라 총리로는 안 되는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인류의 베스트 케이스가 하나 있어야 된다라는 네. 거죠. 그래서 막 손가락질 하면서, 예를 들면 트럼프 대통령한테 손가락질 하면서, 이봐, 당신은 왜 한국처럼 못해? 뭐 이렇게도 하고. 네. 이제 그런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건데, 아무튼 방금 말씀드린 대로 봉쇄와 이제 경제의 상관관계에서 그러면 봉쇄를 택한 국가들의 슬픔도 있지만 아예 처음부터 그냥 봉쇄는 안 하고 경제로 간다 이런 국가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봉쇄만 안 했느냐? 네. 방역이고 뭐고 안 한 듯한 나라들도 있다. 네. 그런 나라들을 브라질의 어떤 사람이 뭐 이름이 올리버 스토인케일이라는데 네. 독일의 사람들이- 정치학자죠. 그래요? 독일 사람인데 브라질에 상파울로에 가 있죠. 네. 그래서 이 사람이 타조 동맹이다 이런 말을 써가면서 이런 나라들을 막 비난을 했습니다. 이 사람의 입을 많이들 쳐다보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브라질 얘기를 받아 적고 싶은 외신의 기자들이. 네. 타조 동맹이라는 건 그 땅바닥에 머리를 박고 있는 상황을 이야기하는 건가요? 네, 그러니까 타조가- 아무것도 해결 안 하는 이 타조가- 상황에서. 저는 타조는 뭐 키워본 적도 없고 뭐 별로 그렇게 타조랑 친하지 않아서 네. 실제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저희도 근데 그냥 만화에서 그런 얘기만 들었죠. 근데 실제로는 겁나 빨리 도망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 쉽게 보긴 힘들다고 합니다. 타조 실제로 본 적 있구나. 위험을 맞닥뜨리면 머리를 이제 모래 속에 쳐박고 네. 몸은 큰데 네. 머리만 쳐박고 이제 버둥거리고 있다. 그렇죠. 바보같이. 이제 근데 이런 이 얘기죠. 그게. 타조는 실제로는 자동차의 경제 속도 정도로는 뛰기 때문에 네. 큰 문제는 없다. 그리고- 도망가는데. 맞닥뜨리면 제가 질 것 같아요. 되게 그럼요. 무서워요. 예. 그렇죠. 날개 한번 푸덕거려도 어이 뭐 이렇게 돼. 그리고 그런 개그 있더라고요. 자동차 타고 가는데 옆에 타조 같이 그렇죠. 뛰어오더라. 왜 미국식 코미디 영화에 보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거. 그 타조가 옆으로 이렇게 씩 보고 가더라. 네. 난 차 타고 가는데. 아무튼 타조인데. 타조 동맹. 예. 그래서 이 타조 동맹 중에 이제 하여튼 이 사람이 브라질에 있다 보니까 브라질 대통령을 욕하려고 이제 그렇죠. 이 얘기를 하기 시작한 것 같아요. 브라질의 자이르 보소나루가 대통령인데 네. 이 사람은 명언을 했습니다. 사람은 언젠가 죽는다. 그게 그렇죠. 인생이다. 세라비. 예. 그러니까 어차피 사람 한 번 죽는데 뭐 병에 걸려서 죽을 수도 있고. 지금 올 봄부터 지금 제가 계속 이 말을 해서 이제는 좀 식상한 표현이 돼버렸어요. 한국에서 누가 이런 말을 하면 너비아니가 된다고요. 그래요? 너비아니? 다져진 고기가 된다고요. 이쯤 되면은 팬이 생길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저거 컨셉 특이하다. 네. 네, 아예 맘먹고 욕먹으려는 컨셉이구나 하면서. 맞습니다. 이 사람이 대단한 게 계속 브라질의 트럼프라고 하잖아요. 화끈한 분인데 그래서 지금 격리, 뭐 봉쇄 이런 거를 하게 되면은 경제적으로 타격이 너무 크고 회복도 할 수가 없고 그럴 경우에는 대량 실업이 발생할 것이고 뭐 무슨 경제적 피해가 심각하기 때문에 나는 그런 거 안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 교통사고가 났다고 해서 자동차 공장을 뭐 멈추어 버리는 건 아니지 않느냐. 토요일에 들으실 그 한국 극우 유튜브의 논리상 가장 잘 들어맞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극우 유튜버들이 트럼프 좋아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더 가까운 롤모델은 보소나루예요. 일단은 선출된 군사독재 지지자라는 점에서 네. 가장 이들이 원하는 모델이에요. 그러니까 국민들은 몇 죽을 것이고 우리는 경제 발전을 위해서 멈출 수 없다. 네, 경제만 발전하면 되지. 죽는 국민은 어쩔 수 없다. 네, 왜냐면 사람은 언젠가 한번 죽으니까. 네. 뭐 지금 죽나 나중에 죽나 뭐 똑같은 거 아니냐. 모탈 컴백 같은 소리 하고 있어. 왜 대통령을 해? 모탈 컴백을 해. 그래가지고 이걸 뭐 그러면 어느 나라든지
의료계에 종사하고 있거나 이런 의료 전문가의 경우에는 네. 아이씨 이거 뭐 봉쇄도 해야 되고 격리도 해야 되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손들고. 특히 이제 이 나라의 경우에는 나름대로 보건장관이 또 있는데 네. 네. 이분이 손들고 얘기를 했다는 거잖아요. 왜 우리도 봉쇄 격리를 하지 않으면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고 뭐 이렇게 됩니다. 네. 근데 자유로 보스나르 대통령께서는 예? 넌 지금까지 뭘 들었어? 그죠. 나가. 너 지금까지 뭘 들었어? 나가. 내가 얘기했잖아. 안 된다고. 나가. 그래갖고 이분은 이제 잘려버리고. 아, 잘라버렸어요? 예. 잘렸대요. 지가 그런 주장을 해도 보건장관은 또 보건장관의 입장을 얘기해야 될 텐데. 예, 그쵸. 네. 잘라버리고. 그리고 계속 자유로 보스나르 자기가 이제 이 집에서 있지 않고 밖에서 활동하는 모습을 뭐 페이스북에 올린다든지 이렇게 해도 된다고 뭐 주장을 한다든지 그렇습니다. 막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요즘에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그릇된 정보를 올리면 SNS는 제재를 하나 봐요. 페이스북이나 트위터는. 네. 뭐 저는 이제 SNS 안에서 잘 모르는데 그 보스나르가 올리는 글이 제재를 당했다는 거예요. 삭제가 됐든지 뭐 가림 처리가 됐든지. 그렇잖아요. 아무래도 이용자의 이용 환경에 별로 이렇게 건강한 게시물은 아니죠. 네. 그래서 한 나라의 대통령이 뭘 올렸는데 그게 거짓말이다, 잘못된 정보다라고 해서 밴 당한 거니까. 보수나라가 유튜브 올리면 다 노란 딱지죠. 네. 네. 그 얼마나 굴욕입니까? 근데 그러고 있어요? 지금 코로나 사태에 대해서 그릇된 정보를 올려서 그게 이제 사회에 악영향이 미칠 것 같으면은 페이스북에서 그거를 지워버리나 보군요. 그런가 봐요. 네. 근데 이제 보수나라가 올린 거를 페이스북이 지워버렸다는 거군요. 네, 대통령인데. 그리고 이제 탄핵 얘기도 나옵니다, 이제는. 탄핵 얘기 뭐냐면, 원래도 브라질은 네. 하여튼 탄핵을 좋아해요, 무조건. 보수나라랜다. 네, 보수나라 축출설이 나오고 있고요, 지금. 네. 계속 탄핵만 해요. 평생 탄핵만 하면 어떡합니까? 뭐 룰라 때도 사실 뭐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아주 극소수였고, 근데 이제 뒤에 나온 지우마 호셰프님을 탄핵을 해버린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또 뭐 있었잖아요. 미시어 테메른가 뭐 하여튼 쭉 뒤에 있던 사람들도 탄핵 뭐 이러다가 네. 보수나라로 온 건데. 저도 보수나라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그 보건장관도 자르고. 심지어 제가 트럼프보다 더하다고 자꾸 말씀드리는 게 트럼프는 적어도 코로나19에 대해서 작은 증상, 경미한 독감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리고 보건장관도 그냥 잘라버리고 물론 근거는 있죠. 작년에 당선됐으니까 임기도 있으니까 아직 괜찮아.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래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시사 씨가 얘기해준 그 이유 때문에 이 나라는 대통령 잘 갑니다 국민들이. 네. 근데 지금 이번 주에 지금 나를 빨리 잘라달라는 듯이 제트스키 타고 놀다가 애도의 날에 걸렸죠. 네. 그리고 워낙 탄핵 얘기가 또 있었던 게 이 두 아들이 둘인데 하나는 이제 우리로 따지면 국회의원이고 네. 하나는 리우데자네이루의 시의원이래요. 이 두 명이 뭔 얘기인지 잘 모르겠으나 가짜뉴스 생산 네트워크에 관련이 돼 있다고 그래서 검찰총장이 우리로 따지면 윤석열이 네. 이들을 수사하겠다 이렇게 하니까 보스나르 대통령이 갈아버린 거죠. 또 잘라버렸어요? 네, 청장을. 이거는 아니지 않느냐 그래갖고 탄핵 얘기를 또 하고 있는데 네. 근데 이번에 또 코로나19를 너무 이렇게 또 막 다루는 바람에 이게 탄핵 사유라고 생각하는 그런 시민단체들이 보수나르를 탄핵하자 이런 얘기를 또 꺼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만 하면 여기는 탄핵인데 아무튼 그래서 또 브라질은 극도의 이제 혼란 상태로 접어들게 되는 거냐. 뭐 원래도 혼란 상태인데. 네. 이런 불행한 일을 겪고 있습니다. 브라질은. 한국하고 엮어서 얘기할 것 같으면은 이 결과가 현재까지 전 세계에서 한국의 검진 키트를 가장 많이 산 나라를 브라질로 만들어줬습니다. 불행합니다. 네. 약간 발언을 보고 있으면은 트럼프를 질투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트럼프를 한번 트럼프를 이겨보겠다. 뛰어넘겠다. 네. 그렇죠. 나를 더 이상 브라질의 트럼프라고 부르지 마라. 네. 그를 트럼프가 미국의 보수나라로 만들겠다. 멋있다. 네. 멋있는 분. 그런 결기 있는 인물 때문에 이만저만 괴로운 게 아닙니다, 지금. 이제 브라질이 이런 상태고 벨라루스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또 벨라루스는 모르겠어요. 어디 있는 나라인지. 답답한 문제죠. 유럽에서 지금 락다운을 전혀 실시하지 않아 본 나라 중에 우리가 지난주에는 스웨덴에 대한 얘기를 드렸습니다. 근데 스웨덴 말고 한 나라가 더 있어요. 그게 벨라루스입니다. 여기는 알렉산데르 루카셴코라는 사람이 대통령을 하는데 그렇습니다. 이 사람이 뭐라 그랬냐면 코로나19에 대해서 세계적으로 다 이렇게 우려를 하고 걱정들을 하는데 그건 다 광란이고 정신병이다.
예, 그리고 이 각국의 어떤 방역 대책이나 이런 것들은 다 오버액션이다. 이거 뭐 그렇게 사냐, 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생긴 거 보시면 되게 트로피코 주인공 같이 생겼습니다. 예. 그렇게 이쁘 다니고요. 예, 그리고 이 코로나19가 그냥 뭐 감기 뭐 그런 건데 네. 트랙터 몰고 농사 짓다가 보면 다 우리 농민 파워로 다 이기는 거지. 야, 이거는 한국에 와서 탑거울 공원에서 이 얘기를 해도 거기 계신 분들도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겠네요. 그럼요. 혼나요. 우리 할아버지가 살아오셨구만 이러면서. 네. 왜 바본 줄 알아? 이러면서. 이러고 있다가 이제 그 바이러스라는 게 뭐 얼마나 세면 얼마나 세겠냐. 우리 보드카 파워로 한번 이겨보자. 보드카를 마셔서 보드카 파워. 바이러스를 이기자. 뭐 이렇게 얘기하고. 예. 실제로 한 말입니다. 꼰대가 무서워할 만한 꼰대. 예. 네. 그리고 벨라루스는 스포츠 경기도 이제 지금 아주 자유롭게 정상적으로 이제 개최를 하고 있고, 심지어 루카셴코 본인이 직접 이제 아이스하키 경기에 참가하는 이런 일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독재자들은 주로 직접 해요, 뭐든지. 시구를 했다는 게 아니고요. 네. 이 사람은 출전합니다. 네. 이게 옛날에 이제 그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골프를 치는데, 네. 예, 뭐 20개 홀이 있었나 그랬는데 19개에서 홀인원을 해가지고. 그렇죠. 혹은 이제 우리나라에서 가장 지근한 예는 JMS가 있을 것 같고요. 아, JMS 축구할 때 그 뭐지? 막 골대 앞에 사람 벽으로 쌓여있는데 꼴른 거 있었죠, 사진. 야, 어떻게 놓지? 도깨비 슛이었나? 슛돌이의 줄리아니스는? 그러니까 정확히 그런 사람이라고 말은 못하겠습니다만은 아무래도 저 아이스하키 경기장이 저도 저 관련 자료를 보니까 그냥 NHL의 경기장하고 비슷하더라고요. 보통의 공연장으로 쓰이는 넓은 그런 곳이에요. 관중 꽉 차 있고. 그러니까 이 양반이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이 양반이 뭐 거의 20년 넘게 집권을 하고 있는 독재자에서 이제 또 이게 되는 건데. 네. 벨라루스라는 나라가 좀 불행합니다. 과거에 이제 소련의 일부였는데 1990년에 소련이 망하지 않습니까? 네. 그때 망할 때 이제 여러 나라들이 이제 독립을 했는데 소비에트 연방에서 독립을 했는데 그때 독립한 나라예요. 근데 이때 이제 소련이 망했기 때문에 소련식 계획 경제가 다 이제 전환됐잖아요. 일반적인 우리가 흔히 아는 시장 경제 체제로. 근데 이제 벨라루스는 어느 정도 소련 체제를 유지하면서 그 체제를 지금까지 어느 정도는 틀을 이제 계속 갖고 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인 다른 가능성을 찾아낸 국가들도 있지만 소련 출신의 국가들 중에 사실상 경제 체제에 대해서는 마치 미래 한국당처럼 러시아의 위성처럼 움직이는 국가들도 있어요. 네, 그래서 여기가 이렇게 버티면서 대부분의 이제 공산주의를 하다가 자본주의 체제로 넘어온 이런 경우에는 공산주의 때 기득권이던 사람들이 그대로 이제 부패 자본가로 지위가 이행되는 이런 일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이제 뭐 그들 말로는 올리가르히라고 하는 올리가르히. 네, 그런 부패 기득권이 생기는데 네. 벨라루스는 지금도 말씀드렸듯이 소련식 경제 체제를 유지했기 때문에 이런 계층들이 성공적으로 컨트롤됐다는 거예요. 이 루카셴코에 의해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기에 다른 나라들은 저렇게 뭐 말 같지도 않은 놈들이 나타나서 떵떵거리는데 우리는 그래도 좀 어떤 평등한 어떤 체제가 유지되고 있다. 우리는 그게 한 놈이다. 네. 네. 그렇게 생각하면서 약간 이제 루카셴코를 좋아하는 그런 분위기도 있고. 네. 그리고 결정적으로 또 이런 소련식 경제 체제를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는 여러 가지로 이제 러시아가 이제 위성 국가들을 이제 유지를 해주기 위해서 이 일종의 에너지 외교를 했기 때문입니다. 러시아가 줄 것이란 무엇이냐? 네, 그래서 러시아가 원유를 싼 값에 그냥 공급을 해줬고 네. 벨라루스는 이 원유를 정제해가지고 서방에 비싼 값에 팔아먹었기 때문에 앉아서 뭐 돈 버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경제를 바탕으로 루카셴코가 자기의 독재 권력을 유지해왔어요. 그래서 네. 20년 넘게 뭐 집권을 했고 그다음에 요즘에는 이제 자기 아들을 자꾸 데리고 다닙니다. 아들이 뭐 11살 때부터 지금 아마 10대 후반일 것 같은데 데리고 다니신다는 건 국제무대에 데리고 다니나 봐요. 유엔 총회 이런 데 막 데려와요. 참고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게 뭐 애를 뭐 맡길 데가 없어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심각한 문제죠. 예, 그런 고충일 수도 있겠지만 과연 그렇겠는가? 걔를 뭐 맡길 데가 없겠는가? 그래서 이 벨라루스의 이제 그 불온한 사람들은 장기 집권을 아예 세습으로 가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 그럼 되게 루카셴코 대통령도 되게 큰 가방 메고 다니겠네요. 저 기저귀하고 네, 소독용품하고 네, 남자 화장실에 기저귀 가는 거 다 설치하고 하네스하고 네. 근데 아무튼 이게 이제 최근에 근데 지금 이 벨라루스가 불안한 게 뭐냐면 네.
러시아가 아예 통합하자고 그래. 러시아는 지금 통합에 맞들렸잖아요. 크림반도 병합 뭐 이런 거 하면서 네. 주변을 다 그냥 러시아로 하자 그냥. 소련 굴기. 예. 러시아로 그냥 하면 되는 거 아니냐. 소련으로 돌아가자. 예. 그래서 경제 체제를 통합하자. 경제 체제부터 통합하자. 네. 그러지 않을 거면은 지금까지 원유 싼 값에 줬는데 그거 그냥 안 줄란다. 그냥 제값 내고 사가든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푸틴에 대해서 제일 웃긴 게 그거였어요. 푸틴이 만들려고 하는 것에 이름 짓기 콘테스트 사람들이. RU. RU? 러시아 유나이티드. RU. 그럼 유럽하고 비슷해져요. 요새 EU를 빠져나가려고 하는 나라들이 많아지면서, 유럽은 EU와 러브로 구성되어 있다. 러브가 뭐예요? 그러니까 ROP. ROP? 유럽에서 EU 빼면 러비잖아요. 그러네. 네. 네. EU 빼니까는 로프네, 로프. 네. 그래서 러시아도 RU를 만들려고 한다. 시아 빼고. 네. 이제야 이해가 됐네요. 이게 밈으로 봐야 내가 짤만 보고 살아서 그래. 짧게 근데요. 난 계속 내가 잠을 안 자서 그런가 이게 무슨 얘기지? 난 계속 러시아 유나이티드구나라고 하고 있었는데. 아무튼 푸틴은 그런 시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아무튼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럼 경제적으로 위기이지 않습니까? 벨라루스는. 네. 그렇기 때문에 봉쇄든지 격리든지 이런 거는 못 한다는 거죠. 맞아요. 못 하니까 그런 거 못 하니까 그런 것을 할 필요가 없다는 말을 뭔가 국민들한테 해야 되잖아요. 아무리 독재자라고 할지라도.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코로나19를 우습게 보고 코로나19를 조롱하고 있다. 맞습니다. 이게 벨라루스의 어떤 실체다 지금 상황에. 네. 이런 생각인 거고요. XSFM입니다. 지금 유리한 가격대의 부품, 지금 가장 핫한 하이엔드 장비, 아니면 고장 리포트가 적은 부품으로 이루어진 사무용 PC까지 당신이 찾는 데스크탑을 상담 없이 구입할 수 있는 기회, 액세스몰에서 컴스테이션 이달의 PC를 찾아주세요. 주식회사 컴스테이션. 자,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데일리라이트 맥주 효모 드셔보셨다고요? 네, 비슷한 다른 회사 제품도 먹어봤는데요. 분말이라 역하고 먹기가 많이 불편했거든요. 근데 데일리라이트 맥주 효모는 알약이라 먹기도 편하고요. 냄새가 없어 그런지 애들도 잘 먹더라고요. 이거 먹고 나서 우리 남편은 글쎄 이마선을 따라서 야야야! 끊어! 야! 끊어! 통화 연결이 고르지 못하네요. 들을 말씀은 아직 많이 남아있는데 아쉽습니다. 말할 수 없는 고민 직접 확인해보세요. 데일리라이트 맥주 효모. Bluetooth, headphone, speaker, Sony, Monster, wireless. Join the freedom. XS Mall. JJL. Speaker. Charge free. Bluetooth. Speaker. Go. Clarity. HDBT. Headphone. Bluetooth. Sony. Monster. JBL. Meet the speaker. Join the freedom. XS Mall. 모두 사라질 거야. 다 그냥 지워질 거야. 투르크메니스탄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비슷한 좀 슬픈 나라예요. 네. 여기도 이제 구르반굴리 베르디무하베도프라는 사람이 대통령입니다. 네. 이렇게 어려운 이름이 있어요. 중앙아시아에 가면은 이름 외우다가 시간 다 갑니다. 네, 구르반굴리 베르디무하베도프. 네, 베르단데 아닙니다. 네. 모든 야외 활동을 제한 없이 여기도 실시를 하고 있고. 네. 지난달 26일에는 말의 날 행사를 대대적으로 개최했다. 말의 날. 네. 중앙아시아의 나라들은 지자체들도 그렇고 상당수가 말의 날을 가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다들 말을 좋아하는구만. 왜냐면 몽골에서부터 쭉 따라가면은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이잖아요. 네. 기후가 비슷해서 말 크기는 되게 좋다고 해요. 말의 크기가 좋다는 게 아니라 말이 크기 좋다고. 네. 말이 거기가 좋대요. 타지키스탄. 네. 네. 특히 투르크메니스탄에는 자랑거리가 이제 있는데. 네. 그 말 종 중에 알 타캡입니까? 알 테캡입니까? 뭐 그가 있대요.
근데 이제 그게 삼국지에 보면 한혈마라고 써 있는. 그 인터넷에서 보통 세계에서 제일 예쁜 말이라고 돌아다니는 그 말이죠. 네. 네. 그래서 이게 여포의 적토마가 이거였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관우에. 네. 네. 엄청난 말이다 이게. 그게 이 나라 말이랍니다. 투르크메니스탄에. 네. 그러면 이게 아무튼 말의 날을 이렇게 개최를 하고 그다음에 코로나19 확진자의 공식 통계는 빵명이다. 네. 개구라치죠. 이란하고 중국 사이에 있는 나라인데. 그러니까 이게 벨라루스하고는 입장이 다른 게 투르크메니스탄은 중앙아시아와 중동의 연결고리예요. 네. 예, 여기에서 아무 일도 없다? 근데 이제 국경 없는 기자회가 이거에 대해서 이제 밝힌 내용이 있는데. 네. 이 투르크메니스탄에서는 공공장소에서 코로나19 관련 대화를 하거나 아니면 마스크를 쓰고 있다거나 이러면 사법경찰이 와서 잡아간다. 마스크를 쓰면 잡아간답니다. 네, 안 쓰면 잡아가는 게 아니고. 네. 마스크 쓰면 이제 혼난다. 뭐 그래서 이런 통제를 통해서 우리는 코로나19에 걸린 사람이 없고, 그래서 우리는 그냥 평시 체제를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라고 주장하는 데가 투르크메니스탄이다. 이런 거죠. 네. 그리고 아까 말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말도 그래서 사실은 경제와 연관이 있는 건데, 말을 왜 그렇게 챙기고 있냐, 그 와중에. 네. 결국 방금 말씀드렸듯이 대단한 말이기 때문에, 무슨 뭐 사흘 밤낮을 안 먹고도 가는 말이기 때문에 이 말은, 일종의 이제 어마어마한 가격을 주고 사는 말인 거죠. 네. 우리나라의 이제 최통령 같은 경우도 네? 말을 산다고 할 때 얘기하려고 그런 거야? 예, 이런 말 정도는 사야 된다. 이렇게 되게 생각할 비싸게 만한. 팔리는 주요 사치제라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그럼 이게 뭐냐면 부유층을 상대로 한 부유층 경제인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농장에서 키웠는데 네. 독일 자동차 3사의 플래그십 자동차 값을 받고 팔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어떤 동물을. 그러니까 이게 가장 비슷한 거는 약간 중국의 팬더, 근데 팬더는 팔질 않는군요. 그러니까요. 이거는 네. 되게 중요한 경제인 거예요. 중앙아시아에서. 네. 그래서 그런 걸 하면서 결국 근데 이 말 팔아서 뭐 돈 버는 사람들은 뭐 또 부자겠죠. 정해져 있죠. 이 동네 네. 부자겠죠. 그러니까 부자들 경제 다 결국 이게. 부자들 경제를 위해서 이런 말의 날에 시민들이 마스크를 안 쓰고 나가는 걸로 대충 희생당하고 있다. 네. 그래서 결국은 이 나라도 결국은 얘기는 뭐 경제 얘기다 이게. 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곳이죠. 경제를 그렇습니다. 하기 위해서 안 한다. 방역이든지 뭐든지. 네. 그다음에 우리의 호프 영국의 보리스 존슨이 또 있는데 이분은 이제 코로나19는 아주 우습게 알았어요, 이전부터. 그러다가 혼나요. 어떻게? 만나요. 네. 코로나19를. 직접 걸렸죠. 네. 인류에게 소중한 깨우침을 줬어요. 네. 까불다가 혼난다. 혼난다. 코로나19 우습게 알다가는 죽을 수가 있다. 근데 또한 이제 옛 성현들의 지혜를 다시 한번 곱씹게 해준 인물이기도 해요. 나왔잖아요? 네. 정신을 못 차려요, 다시. 사람은 철들지 않는다. 그것과는 별개로 그 모습을 보면서 국민들은 좀 경각심을 가지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렇죠. 네. 근데 애초에 영국의 전문가들, 방역 전문가들이 다 얘기를 했습니다. 이러다가 큰일 난다. 엄청난 수의 사망자가 발생할 수 있다. 근데 보리스 존슨은 자기가 총리면서 관련 대책회의도 안 들어가고 말이죠. 네. 계속 그렇게 술을 계속 이렇게 코로나19 우습게 알았는데 그 이유도 경제에 너무 악영향이 있기 때문에 네. 우리는 봉쇄라든지 이런 것을 할 수가 없다였어요. 그래서 이 꺼낸 얘기가 집단 면역 이런 얘기였던 거고. 그렇죠. 그것 때문에 온 욕을 먹고서는 이제 슬퍼졌는데 아무튼 본인이 한번 앓고 나니까 약간 그래도 상황이 좀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거 앓기 전에는 뭐 거의 현대의학을 무시하다시피 했는데 네. 앓고 난 이후에는 그래도 이렇게 여러분 생활 방역 수칙을 지키시고 그다음에 이렇게 좀 나도 이렇게 우리 자랑스러운 NHS의 요원들에 의해서 이렇게 치료를 받은 거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생각을 하고 이게 무슨 소리냐. 내가 늦둥이를 얻었는데 다 의사와 간호사 이름으로 내가 이름을 다 지었습니다. 보수 정권은 들어올 때마다 영국의 공공의료를 조금씩 갉아먹는 경향이 있거든요. 네. 네. 최소한 보리스 존슨은 당분간 잠시 안 그러고 있다. 네. 원래 지난 영국 총선할 때도 노동당의 주장 중에 하나가 만약에 보수당이 이기고 브렉시트가 현실화되고 그 브렉시트가 이후에 어떤 브렉시트 이후의 경제체제에서는 NHS 완전 해체할 것이다, 보수당이. 국민 여러분, 우리 이제 다 병원비 엄청 낼 겁니다. NHS가 정확히 우리나라의 의료보험 같은 건가요? 의료보험뿐만 아니라 거기에 플러스 공공의료
체계, 전면적인 아. 공공의료 체계 같이 붙어 있는 모델이에요. 네. 네. 그래서 사실 과거에도 이제 이 시스템의 형식만 놓고 보면 NHS는 상당히 우리가 모범적으로 꼽을 만한, 우리가 배울 만한 점이 있는 그런 의료 시스템이라고 많이 얘기를 했었어요, 진보들이. 그렇죠. 다만 이제 고질적으로 나오는 얘기가 이 시스템은 비효율적이고 진료 한번 받으려면은 며칠씩 기다려야 된다. 한참 걸린다. 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그게 이제 뭐 물론 이제 애초에 성격이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 왜냐하면 지역 이제 약간 주치의제 비슷하게 구성이 돼 있기 때문에. 근데 그런 것도 원래 있지만, 원래도 좀 비효율적인 측면이 있지만 더 비효율적으로 될 수밖에 없었던 게 보수당 정권이 계속 예산을 삭감하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원래도 조금 비효율적인 부분이 있지만 예산을 삭감함으로써 네. 이 서비스가 더 잘 안 돌아가고 네. 잘 안 돌아가니까 더 비효율적이 되고. 관할 공무원들이 아무리 열심히 해주고 싶어도 예산 깎이면 장사 없어요. 예, 그 사람들이 이거 NHS 비효율적이구만 이렇게 또 더 생각하게 그러면서 되고. 더 때리고 보수 언론은. 보수당은 이거 봐라, 이거 봐라 이러면서. 네. 이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고 있는 요 몇 년 사이 한국의 그 공공부문 정규직화의 스토리랑도 비슷합니다. 돈을 안 줘버려요. 네. 그래서 NHS가 계속 축소되고, 그러니까 이렇게 NHS를 허물어서 그 자리에 이제 민간 의료를 심고, 그리고 민간 의료를 통해서 돈을 벌고 의료를 산업화해서, 네. 그러니까 의료를 산업화하고 싶은 거예요. 영국의 이제 자본. 어떻게든 의료를 산업화해서 거기서 돈이 막 벌렸으면 좋겠는데 NHS라는 거대한, 그들 입장에서는 거대한 똥이 있으니까 이걸 빨리 치우고 싶은 거죠. 이걸 치우고 이 자리에다가 뭐라도 심고 싶은데. 그래서 NHS가 미워서 계속 예산 삭감을 해왔고, 보리스 존슨도 그런 거였다, 원래. 그렇죠. 생각은. 그렇게들 이제 많이 여겼지만, 본인이 아무튼 병에 걸렸기 때문에 NHS가 치료를 해줬는데, 네, 이제 와서 또 NHS를 팔아먹기는 좀 그렇지 않습니까? 하긴 근데 총리가 병에 걸렸다가 나은 다음에 네. 민간의료 짱! 이러긴 좀 뭐하죠. 그렇죠. 네. 내가 민간 의료에 인해서 치료를 받은 것도 아니고. 프랑스에서 모셔온 명의가 고쳐준 게 아닌 이상. 그렇죠. 네. 그래서 사실 보리스 존슨이 그래도 아까 정신 못 차렸던, 근본적으로는 정신 못 차렸는데 약간 메시지의 변화가 있긴 있어요. 그래서 NHS에 지금 의료인들에게 뭔가 수당을 주는 예산을 편성하자든지 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긴 합니다. 그래서 역시 좀 두드려 맞으면 약간 그래도 그 사람이 변하는 건 있는데, 하지만 뭐 다시 돌아가겠죠. 왜냐하면 지금 또 영국은 다시 이제 지금까지 어떤 보리스 존슨이 입원한 다음에 봉쇄 정책을 좀 이제 푸는 어떤 전제를 지금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도 이제 풀려고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본인이 대표하는 이익 집단이 있기 때문에 오랫동안 저러진 않을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우리 타조 동맹의 가장 위대하신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각하가 계십니다. 네. 여긴 각하네요, 특별히. 네, 각하께서. 네. 지구의 지붕 아래에 있는. 네. 각께서. 뭐, 보우선화보다 조금 나은 편이긴 합니다만은, 그러게요. 보리스 존슨하고 비교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보리스 존슨 어떻게 보이냐면, 저는 또 심심하면은 손희상 선생처럼 레딧을 쳐다보고 앉았잖아요. 네. 생각보다 많은 찌질이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그전까지만 해도 유사과학을 믿었다. 지구 편평론도 믿었다. 네. 근데 최근에 정신 차렸다는 거예요. 코로나19 때문에. 왜냐면, 지구 편평론자들이 보통 전염병은 거짓말이라는 말도 되게 많이 하고 다녀요. 그래요? 특히나 영미여권에서. 왜냐면 지들은 안 걸려봤거든. 우리한테 인류한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이러면서 이거 다 거짓말이라고 자꾸 얘기하는. 여러분 주변에 걸린 사람 있습니까? 이러면서. 예. 심심해서 그거 추종하다가 이번에 정신 차린 사람들 꽤 있거든요. 네. 그 문턱 어딘가에서 문을 살짝 넘어가려고 하는 보리스 존슨이 있고, 아직 택도 없는 도널드 트럼프가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께서 처음에 가깝게서 코로나19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독감 같은 거 아니냐. 손을 잘 씻어라. 손을 이렇게 씻는 흉내도 내고, 손 씻으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 미국이 그래서 초기 대응이 안 됐잖아요. 그래서 확진자가 막 늘어나고, 그래서 검사를 하기 시작하니까 세계 1등을 그냥 바로 찍어버렸고, 네. 확진자 수로. 네. 그리고 사망자 수도 이제 세계 1등 찍어버리고, 이렇게 되니까 다들 손가락질하기 시작했죠. 이거 뭐냐. 사람들이 이렇게 피해를 당할 동안 도널드 트럼프 뭐 하고 있었냐.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이제부터는 그런 방역 대책 뭔가 할게. 트럼프 대통령이. 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방역 전문가들 모셔다 놓고 우리 앤서니 파우치 소장님 박사. 같은 분 모셔다 놓고 이제 방역 대책을 뭔가 하기 시작한 거죠. 네. 근데 그 과정이 그럼 처음에 그러면 왜 그렇게
이제 손 씻는 흉내를 내고 그랬냐. 그것도 마찬가지로 경제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경제적 영향을 최소화하려고 코로나19를 과소평가한 건데 그렇죠. 그 대가를 너무 크게 치르다 보니까 아 이거는 계속 이렇게 갈 수는 없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차라리 그런 방역 대책을 뭔가 수행을 하면서 그 방역 대책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브리핑하는 자리에서 내가 한번 또 스포트라이트를 한번 받아봐야지. 네. 그러면서 브리핑을 뭐 2시간씩 하고 계속 네. 그 독감에 대한 얘기로 거의 리얼리티 쇼를 또 찍은 거예요. 네. 그러다가 맞아요. 그 되게 중요한 맥락인 게 말을 많이 하다가 말실수도 나온 거예요. 계속 말하다 보니까 야 그러면은 치료제를 빨리 얘기를 하고 싶은데 치료제는 갈 길이 멀고 자기가 이 치료제 아무거나 얘기했는데 클로로퀸이라든지 뭐 이런 거 막 얘기를 했는데 그게 잘 안 된다 그러고 치료가 오히려 부작용이 있다 그러고. 그러니까 하이드록시클로로퀸은 결국 그냥 소동으로 끝나버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네. 우리 한국을 제외하고는 정말 많이 얘기하고 있었거든요, 사람들이. 네. 예. 트럼프가 얘기 더 해갖고 더한 측면이 있었고 그러니까 지금 얘기 나오는 뭐 렘데시비르라든지. 네. 그다음에 일본이 좋아하는 아비간이라든지 아베간이 아니고 아비간. 네. 아무튼 그런 것들이 사실은 지금 다 장담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지금 무슨 수로 장담을 하겠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뭔가 얘기를 해야 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그래서 막 하다가 그러면 소독제를 혈관에 주사하면 안 되나?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그게 이제 일파만파가 돼서 야 이런 나쁜 놈이 있나 저 대통령이 돼가지고 저 얘기 듣고 실제로 소독제 주사한 사람이 생기면은 그 사람 어떻게 하려고 그래? 하루 만에 30명 정도? 네. 노출됐다고 해요. 노출됐다는 건 뭐겠습니까? 바로 주사를 했을까요? 먹었을 가능성이 크고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조 바이든이 다음날 소셜을 통해서 그렇게 얘기하죠. 살다 내가 이런 말 하는 날이 올 줄은 몰랐지만 표백제를 드시지 마세요. 네. 라고. 그러니까. 아니, 그리고 미국 제품은 또 다 써있잖아요, 그게. 네. 어느 나라에 안 써있겠어요? 네. 그러니까 미국은 또 그게 유난히 길잖아요. 주의사항이. 네. 그렇죠. 책임 회피하려고. 심지어 그래서 많이 팔린 것도 레키펜키조 물건이에요? 그렇군요. 한국과 인연이 깊어져 버린? 실제로 그리고 소독제가 엄청 팔렸다는 기록도 있네요. 되게, 네네, 맞아요. 네. 네. 그러면 이러면은, 이거는 심각한 문제죠. 그러니까 소독제 주식받고 그런 말을 하지 않는 이상은 차라리 그래야 이해를 해주겠어요. 그러니까 조 바이든 입장에서 참담한 심정도 이해가 되네요. 네. 그래서 한 방에 그냥 이것 때문에 뒤집어졌는데 그래도 뭔가 반격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 네. 그래서 요즘 꺼내는 얘기가 야 이건 다 중국 책임이야 이거죠. 그래서 이 중국 얘기를 진주만 공격이라든지 9.11 테러에 비유하기도 하고 그러면 이제 중국에서 온 바이러스가 중국을 탈레반 취급하는 거예요? 네, 중국을 일제나 탈레반 취급하는 거죠. 중국이 바이러스를 심지어 일부러 만들었다고 주장하는데 우한 바이러스 연구소에서. 그러니까 그것도 되게 단어 선택이 되게 너무한다 싶은 게 꼭 그렇게 바이러스를 몸에 이끌고 쳐들어왔다. 자살 공격처럼 그런 식으로 선택을 해놓은 게 되게 너무하다 싶더라고요. 그렇죠. 이게 지지자들이 좋아하는 메시지인 거죠. 이것을 무슨 방역이나 이제 생활 속의 봉쇄 이런 걸로 이야기하지 않고 뭔가 태평양 전쟁처럼 보이도록 말하는. 네. 그래서 이 노림수가 첫째로 자기 책임을 그냥 피해가려는 거 1차적으로 이게 있는데. 그렇습니다. 2차적으로는 사실 좀 더 공세적인 메시지입니다. 사실. 그래서 이 코로나19가 오기 전까지는 미국 경제가 나름대로 자기들끼리 얘기하기로는 괜찮았거든요. 네. 근데 코로나19가 와서 그러니까 이 뭔가 경제가 괜찮았다는 걸 트럼프는 그동안 어떻게 포장해 왔냐면 내가 미중 무역 협상이나 이런 걸 통해서 중국을 한 방 매겼다. 그랬더니 경제가 괜찮아지지 않느냐. 거 봐라. 이게 내가 중국을 역시 혼내주고 하니까는 제조업이 살아나고 이게 트럼프 지지자들이 항상 하는 얘기잖아요. 그동안 민주당 정권이 중국에 너무 약한 모습 보이고 중국한테 시장을 다 내줘가지고 국내 제조업이 죽었고 제조업이 죽으니까 우리가 일자리를 잃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막장으로 살고 있는 거 아니냐. 빨리 트럼프를 지지해가지고 중국을 혼내준다라고 얘기하는 트럼프를 지지해가지고 중국을 혼내주고 다시 일자리를 얻자. 이거였는데 트럼프가 니들 말대로 내가 하고 있고 그래서 일자리가 생긴 거야. 그래서 경제가 좋아지고 있지. 곧 좀만 기다리면 좋은 날 온단다. 메이크 아메리카 그레이트 어게인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출근을 해야겠습니까 말아야겠습니까? 라는 말만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했는데
그 전까지는 그래서 경제가 좋았지만 코로나19 때문에 경제가 위기고 네. 실제로 다 모든 지표가 안 좋아지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그 상황을 뭔가 또 설명해야 되잖아요. 왜 이렇게 된 건지에 대해서 경제가 왜 이렇게 된 거냐. 이거는 중국이 바이러스를 우리한테 공격의 수단으로 삼아서 일부러 우리한테 바이러스 공격을 했기 때문에 네. 즉 지금 경제가 안 좋아지고 있는 상황도 중국의 공격 때문인 거야 얘들아. 니들 얘기가 또 맞지. 그러면 난 뭘 할 것이냐. 이번에도 중국을 혼내줄 것이야. 그래서 이제 중국하고 무역 협상을 다시 뭐 하자고 뭐 중국이 재협상을 하자 그러고 그런 건 필요 없고 1차 무역 합의를 지키지 않으면 바로 관세 다시 부과할 것이고 다시 옛날로 돌아간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재선에 유리하기 위해서 원래 자기 지진이 갖고 있는 중국에 대한 어떤 중국을 혼내주자. 중국을 혼내갖고 경제를 살리자. 이 얘기에 다시 불을 붙이는 수단으로 코로나19를 활용하고 있는 거죠. 가장 자랑스럽게 하는 얘기가 대중무역제재 이런 정도입니다. 네. 방역 얘기가 아니고 좀 방역 얘기 깊이 들어가려고 그러면 한참 떠들다 말고 도망가죠. 네, 또 소득제 얘기하면 안 되니까. 예, 혹은 뭐 어떤 기자분하고 이제 마이크 앞으로 다가오려고 그러면 너 말고 이러면서 못 오게 해요. 네. 그리고 아시안 아메리칸 기자님이 질문하시니까 그 약간 모욕 주고 또. 네. 그죠. 네. 네. 그것도 이제 중국의 반감을 이용하려고 하는 건데. 네. 근데 지금 실제로 반중 여론이 굉장히 크답니다, 미국 내에서는. 이게 지금 큰일 난 게, 평생 뿌리를 내리고 살아온, 심지어는 2대, 3대, 이렇게 살아온 아시아계의 미국인들에게 이렇게 핍박이 심한 시절이 없어요. 네. 정치적으로 그렇게 활용되고 있어요. 네. 그리고 이 반중 여론은 공화 민주를 가리지도 않고, 심지어 민주당 사람들이 이제 논리가 다른 거예요. 트럼프가 시진핑하고 너무 친해서, 그렇죠. 초기 대응을 제대로 안 해서 사실은 둘이 시너지 효과 내는 중이다. 네. 이게 이렇게 된 거다. 우리나라 우파 유튜버들이 하는 말을 거기서는 민주당이 하네요? 그렇죠. 근데 신기한 건 똑같이 일본의 리버럴들이 그 얘기를 해요. 아베 신조가 시진핑 방일 이런 것들 준비하기 위해서 눈치 보다가 초기 대응 못해갖고 이렇게 된 거 아니냐라는 말을 일본 리버럴들이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계가 지금 도대체 어디로 가는 거냐. 되게 좋은 메시지인 게 어차피 지나고 나면 해석은 해야겠죠. 네. 하지만 굳이 그 해석을 하느라 지면이나 사람들의 머릿속을 어지럽히고 있는 나라들이 있어요. 네. 예. 어떤 사람이 자국의 지도자를 비판하려면은 그 생각은 무조건 가지고 있군요. 우리 국가의 지도자가 시진핑이랑 친해서. 네,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유사한 이제 구도가 꼭 중국만 아니더라도 그런 식으로 다른 나라에 대한 어떤 피해의식 또는 그것에 대한 어떤 책임론 이런 걸 생각하는 지역이 이제 유럽입니다. 네. 많이 얘기하셨겠지만 이탈리아, 스페인, 프랑스, 영국 이런 데서 이제 사망자가 폭증해가지고 이 나라 지도자들이 다 어떤 위기에 내몰리고 뭐 이런 상황들이 있었잖아요. 네. 지금은 뭐 어느 정도 다시 뭐 국민 여론이 결집하고 있다고 하지만, 근데 이제 여기보다 인구가 많은 독일은 상당히 선방을 했거든요. 그죠. 이탈리아, 스페인, 러시아, 프랑스보다 독일이 좀 낫습니다. 네. 왜냐하면 초기에 우리 과학자 출신, 역시 이과 출신이 있어야 되나 봐요. 이과 출신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네. 처음부터 얘기했어요. 이거 큰일 난다. 바이러스 이거 큰일 난다. 역시 지도자는 이과. 네.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이게 네. 큰일 날 수 있기 때문에 이제부터 우리는 사회적 거리두기 해야 되고 거의 격리 봉쇄로 가야 된다. 선제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서 막아버렸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독일의 방역이 성공한 거거든요. 한국 기준으로 성공한 건 아닙니다만 이 와중에 유럽 훨씬 처참한 나라들에 비해서 성공했어요. 네. 네. 그래서 지금 메르켈 지지율 막 80%까지 가고 막. 그래서 홍 박사님도 이제 말씀을 해주신 게 유럽에서는 오히려 한국의 사례보다는 독일의 사례를 더 많이 이야기하고 있다고 하죠. 네. 왜냐면 옆에 나라가 네, 옆에 나라니까. 같은 유럽이니까. 프랑스에선 당연히 이제 독일하고 그러니까 비교. 프랑스, 스페인, 이탈리아는 5짜리 사람들이 지금 사망을 했는데 독일은 그 정도까지 가진 않았거든요. 네. 네. 근데 이게 원래도 독일에 대한 피해의식이 있습니다. 다른 유럽 국가들이. 피해의식이라기보다는 불만 뭐 이런 게. 왜냐면 유로존 자체가 처음에 성립될 때부터 유로존이라는 화폐동맹 자체가 독일 중심이에요, 원래. 독일의 이제 독일 화폐에 연동하면서 다른 국가들의 어떤 환율이나 이런 걸 프랑스나 이런 데 연동하면서 시작된 어떤 체제이기 때문에 독일 중심의 체제고 그래서 유로존 체제에서 가장 많은 수혜를 본 게 또 독일이다라고 모두가 평가를 합니다. 네. 거기다가 뭐가 있었냐면 난민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원래 독일은 난민 포용하는 국가였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메르켈 리더십이 흔들리고 독일 내에서의 반난민 여론 이런 것들 때문에 극우 정당이 상당히 선전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는 독일 내 정치 지형에서 그래도 우파인 메르켈 당이 김인기 사연합이 손해를 보는 상황 됐단 말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난민을 그러면은 지금까지 활짝 문을 열어줬지만 닫아버렸습니다. 어느 정도. 맞습니다. 그러면 어떤 상황이 일어나냐면 난민들이 저 이제 밑에서부터 남쪽에서부터 쭉 오는데 남유럽을 거쳐서 독일로 향하는 이런 네. 흐름들이 독일 앞에서 멈춰버린단 말이에요. 막혀버린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냐? 그럼 그 사람들이 다 남유럽에 다 눌러 앉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럼 이거 난민들을 독일이 막아서 남유럽이 그럼 다 떠안는 거냐? 이런 불만이 또 쌓여요. 여기다가 실제로 유로존 위기 때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론부터 시작해서 2010년, 12년 유로존 위기가 상당히 컸잖아요. 네. 이때 주요하게 타격을 심각하게 입었던 국가들도 다 남유럽 국가들입니다. 스페인, 이탈리아 이런 국가들. 네. 그러다 보니까 야 우리는 맨날 유럽에서 이거 뭐 독일 뒤치다거리나 하고 뭐냐 이게 경제도 그러더니 이제 코로나19도 우리가 독일에 호구 잡혀가지고 이렇게 되는 거냐? 이런 여론이 커지기 시작하니까 이거 유럽연합해서 뭐해? 나가버리자. 그래서 이탈리아에서는 지금 과반 이상이 나온다잖아요. 아, 거기까지 가나요? 이 이야기가? 네,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시사 아저씨가 설명해 주셨던 이 이탈리아의 현 정치 상황이 안 그래도 구실만 생겨라라고 이를 갈고 있었던 상황이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나가야 되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상황이 더 유럽도 어지럽게 돼서 다들 그래서 야 이거 빨리 봉쇄고 뭐고 이런 거를 그만해야 된다 이제 경제를 열어서 문들을 다 열어서 정상화 시키지 않으면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는 우려를 다 갖고 있는 거고 네. 그래서 이제 K 방역에 대한 어떤 그런 시선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이런 얘기였습니다. XSFM입니다. 좋아요. 진짜 확실히 좋아졌어요. 이렇게까지 효과가 좋을 줄은 몰랐어요. 자신감이 생기니까 어제는 소개팅도 했다니까요. 저한테 진짜 잘 맞는 것 같아요. 저 이거 먹으니까 세상에나. 저 이마선을 따라서요. 잠먹. 야야, 마고. 누구 망하는 걸 보고 싶나? 말할 수 없는 고민? 직접 확인해보세요. 데일리라이트 맥주 효모. 용산 선인상가 21동 1층 130호 주식회사 컴스테이션 서울 02-2120-2337로 전화 주십시오. 주식회사 컴스테이션. 다 지나갈 거야. 밴드 피터팬 컴플렉스의 신곡 다 모두 그냥 유튜브와 모든 음원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실제로 체코와 스위스와 오스트리아에서는 점점 더 이 모든 게 독일 탓이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 지난번에 이제 유럽 의회 선거했을 때 이탈리아는 이미 EU 탈퇴파가 다수를 차지하는 결과를 냈단 말이에요. 네. 안 그래도 구실을 찾고 있다가, 팬데믹이 왔다. 요 정도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그 외에는 이 타조 동맹이란 무엇인가? 안 되는 나라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들은 내일 이 시간에 시사 아저씨의 논평을 좀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사 아저씨는 잠을 자지 않아요. 네. 지금 헷갈리신 거 아닌가요? 뭐가요? 코너가? 여기서도 안 주무시나요? 근데 실제로 안 잤잖아. 네. 그렇죠. 예. 네. 큰일 났어요, 지금. 네.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시사 아저씨와 함께 물러가겠습니다. 유승균 PD하고 윤세민 에디터였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XSFM입니다. I, D, W, K